안녕하세요. 회로 이론을 강의한 윤종식입니다. 회로 이론 이제 9장 비정연파 교류에 대해서 보죠. 그럼 이 비정연파 교류다 그랬는데 비정연파 그럼 다른 말로 쓰면 이제 외형파라고도 합니다. 그럼 외형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냥 굳이 말로 쓴다면 고조파 성분이 포함되어 파형이 이그러지는 파입니다. 그래서 기본 파형에 고조파 성분이 포함이 되면 파형이 이그러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형이 이그러져 있는 파를 갖다 뭐라 하냐면 비정연파, 외형파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파형이 이그러지는 걸 한번 간단히 이제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파형이 뭐 이런 식으로 정연파 교류가 있다고 그죠. 한 번의 파형을 그리는데 1초가 걸렸어. 그럼 요 까만색은 1초 동안 하나의 사이클을 그렸으니까 주파수가 1Hz짜리입니다. 한 번 반복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1초 동안 3번 반복하는 파형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1초 동안 사이클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주파수가 3번 반복한 거니까 3Hz야. 그럼 주파수가 3배 된 거니까 3고조파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3고조파를 두 개를 합성을 해본 거예요. 이 까만색과 빨간색을 합성하게 되면 둘이 더해지는 거니까 이런 식의 파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식의 파형이 얻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형이 이렇게 파란색처럼 이렇게 이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기본파에 상고조파를 이렇게 합성을 하게 되면 파형이 이런 식으로 이그러집니다. 그래서 이 이그러지는 파를 갖다 뭐라 한다? 비정연파, 외형파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파형은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해석하는 방법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비정연파를 여러 개의 정연항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풀이의 급수, 풀이의 분석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정연파로 나타내서 합성해서 나타나게끔 돼 있어서 이게 하나의 답입니다. 그 다음에 풀이의 급수를 이용을 해서 비정연파 교류를 함수화시켜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직류분과 코사인, 사인항의 합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파형이 나오게끔 돼 있어서 시험 문제상에서 이걸 뭐 구해라고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류분, 코사인, 사인항의 합으로 되어 있는 거 답을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정연파에 대한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주파수가 없는 직류분, 1F꼴로 되어 있는 기본파, 고조파에 뭘로 되어 있다고?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함수 정리한 거를 한글로 정리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어서 비정연파 함수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면 주파수가 없는 직류분과 기본파와 고조파의 합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비정연파에 대한 실호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요게 중요합니다. 그럼 비정연파 교류는 여러 개의 함수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직류분도 있고 기본파도 있고 고조파도 있고 여러 개의 합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에 계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각 파에 대한 실호값을 구해서 제곱을 취해서 다 합해서 제곱근, 루트를 씌워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체에서 이 자체만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정연파에 대한 실호값으로 옳은 것을 고르셔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면 제일 끼다란 게 답입니다. 그래서 각 파에 대한 실호값을 구해서 거기다 제곱을 취해서 모두 다 합한 다음에 제곱근, 루트, 모자를 씌워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럼 문제가 전압을 이렇게 줬다 해보지. 전압 VT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답니다. 그럼 저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함수에 대한 성분을 일단 먼저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V0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인이나 코사인이 안 붙어 있어.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직류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오메가 앞에 숫자가 없으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1 오메가니까 이게 기본파에 대한 전압에서 V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라는 것은 2 파이 F입니다. 그럼 주파수하고 무슨 관계냐면 비례 관계에서 주파수가 1F면 오메가도 1 오메가가 나오는 거고요. 주파수가 2F가 되면 오메가도 2 오메가가 돼버립니다. 주파수가 3F꼴이 돼버리면 오메가도 3배로 3 오메가꼴이 돼요. 그래서 오메가 앞에 1이 생략돼서 1F꼴이니까 기본파다. 요거는 오메가 앞에 2가 들어갔다는 얘기 주파수가 2배짜리에서 2고조파입니다. 요거는 오메가 앞에 3자 들어갔잖아요. 그럼 3F꼴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3고조파야.
이렇게 성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분, 기본파, 이고조파, 상고조파 합성으로 쭉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할 때는 각 파에 대한 시록값,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계산한 거니까 직류분에 대한 시록값 구하고 기본파에 대한 시록값을 구하고 이고조파에 대한 시록값 구하고 상고조파의 시록값을 다 구해. 그 다음에 제곱을 취합니다. 다. 그 다음에 다 합성을 해. 그 다음에 제곱근, 루트만 씌워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파에 대한 시록값들을 구해서 제곱을 취해서 다 더해가지고 제곱근, 루트를 씌우면 이게 비정합에 대한 시록값이다라는 거. 근데 문제상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직류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뭐다? 시록값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제 제곱을 시키면 되는데 기본파는 안 그렇습니다. 이 사인 앞에 있는 건 무슨 값이냐? 이게 최대값이에요. 그러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야지만 시록값이어서 제곱. 이것도 이고조파도 사인 앞에 있는 건 무슨 값? 최대값. 그럼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야지만 시록값 나고 제곱. 그다음에 상고조파도 사인 앞에 있는 건 최대값이에요. 그럼 루트 여기 3이 아니고 루트 2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누면 시록값, 그거 제곱. 다 더해서 루트 씌워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다 루트 2로 나눠줬는데 요거 하나만 루트 2로 안 나눴잖아요. 그래서 직류는 t, 시간축에 대해서 크기의 변화가 없어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시록값이나 평균값이나 최대값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기본파나 이고조파, 상고조파는 사인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무슨 값? 최대값이기 때문에 루트 2로 다 나눠줘야지만 시록값이 나서 거의 구해서 제곱 취해서 더해서 루트 씌운다라는 거죠. 이 비정형파에 대한 시록값 구하는 거를 시험 문제로 상당히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거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